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직구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채널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아니, 다들 힘드시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오미크론이 또 거의 확진자가 5만 명 가까워서 트라우마가 있고 공포가 있는데 그래도 힘내십시오. 네, 정상 기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예요? 네, 첫 번째 쇼미더뉴스는 이낙연 전면 등판입니다. 이전 민주당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됐어요. 네. 첫 일성이 어떤 거였죠? 네, 오늘 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다지는 책임 있는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라며 이 민주당의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많고 또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안다라고 말했고요. 이 부족한 것은 채우고 또 잘못은 고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일을 더 잘 수행하겠다라고 말했고요. 그동안에 이 걱정을 드린 일에 대해서 억지스럽게 변명하지 않겠다라면서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죄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과정에서 말이죠. 경선 때 경쟁자였던 사람이 공동 선대위원장도 아니고 단독 선대위원장을 맡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도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상대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응하거나 어느 경우에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당의 동지들이 세심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이낙연 선대위원장 얘기하는 중에 타다다닥 거리는 소리가 다 기자들이 앞에서 네, 타자실 노트북 치는 소리죠. 그게. 네. 네. 배 수장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낙연 전 대표 그러면 안정의 이낙연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총괄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데 몇 가지 키워드를 보면은 국민 공감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국민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겸허 사과, 겸허하게 사과하자. 그리고 세심하게 고려하라. 그냥 말 그대로 언어의 마술사죠. 동아일보 일본 특파원까지 역임을 했던 정말 이 작성하는 기사에는 이 용어에 있어서만큼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서울 호남 50대 60대 여성 중도층 지지층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허리케인 라디오 쇼미더 뉴스의 모토는 그거죠. 간결. 네. 네, 반성하겠습니다. 정상 기자 이재명 후보는 어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만났어요. 네, 어제 만찬 회동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여준 전 장관이 그 이재명 후보한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정 운영 방향에 이 머리를 맞대는 이른바 뉴 노멀 시대 준비위원회를 한번 구성해보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뉴 노멀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질서 이런 얘기죠. 네,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이제 뉴 노멀이라는 말이 이제 새롭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윤여준 전 장관이 초대위원장을 맡아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윤여준 전 장관은 뭐 명확한 답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좀 웃으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윤여준 전 장관은 경제를 모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민에게 공포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국정 최고 책임자의 무능은 해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배 수장님. 네. 목마르시구나. 물 아니, 마셔. 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중도 네. 보수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인사들을 이렇게 외연을 넓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바로 중도층 확보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나고 윤여준 전 장관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김영란 전 대법관도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이상돈 중앙대 전 교수 그분은 만났죠. 이미. 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스승이기도 네. 합니다. 중앙대 법학과 이런 인물들을 만나면 대체적으로 이제 중도층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지금 선택과 집중 토론회도 오는 11일 있는데 이제는 남아 있는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후보들이 대체로 중도층이다. 그 중도층 내에서도 3, 4, 50대 가정주부층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윤여준 전 장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제 등판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완전하게 지지하지 않고 있는 분들 네. 친문 계열의 지지층을 또 흡수하기 위한 또 장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중요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김대중 전 대표의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죠. 후광효가 얼마 전에 이제 봉화마을을 방문했었고 누구냐? 호남이고 서울 지지층이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거예요? 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 이가는 윤석열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좀 섬찟하더라고요. 중앙일보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네.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질문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이 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기자가 던졌는데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서 이 시스템에 따라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자가 이 보복 수사가 우려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는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다라면서 이 검찰의 수사는 사법부의 견제, 통제를 받으면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법대로 처리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네네. 대장동 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하겠다. 물론 원칙에 따라서 법 기준에 따라서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이건 뭐 정당하겠죠. 그런데 지금 대선 국면인데 대선 후보가 수사를 하겠다. 그것도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법적인 보복이 아니겠느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네. 한동훈 검사장이 중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이 중앙일보가 인터뷰에서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한동훈 검사로 다른 언론들이 다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A라고 A 표시했더라고요. 검사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A 검사장 얘기를 하면서 왜 A 검사장을 무서워하냐? 그 검사가 이 정권의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A 검사장은 독립운동하듯 해온 사람이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운동을 해온 사람이 나중에 일본이 싫어하니까 주요 지책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해온 사람이다. 예. 자, 청와대가 이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요직을 거쳐왔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임명을 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청와대는 표시를 하고 있고 이걸 뭐 겉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내부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 중에서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 정부의 현 정부의 시녀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쾌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여야가 이미 상당한 진통 끝에 만들어 출범시켰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뭐 표현에 어느 정도 선이 있을 텐데 현 정부의 시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또 윤석열 보다가 문제될 거 없으면 불쾌할 일 없지 않냐 또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네, 윤석열 후보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에 대해서 입장을 전했는데요.
상식적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들이 이 현 정부 적폐가 뭐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네. 새 정부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이 전 정부의 일들이 적발이 되고 또 수사가 이뤄지게 돼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안철수 쟁탈전. 예, 안철수 후보 몸값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 뭐 10분이면 단일화 얘기 끝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단일화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는 이 단일화는 느닷없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오픈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면 진행이 안 되고 한다면 전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밑에서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그런 지난한 협상은 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정치인끼리 서로 믿는다면 10분만 해도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둘이 했는데 만나서 단판 지으면 10분 안에 단일화할 수 있다. 네, 한마디로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 방식 그런 건 이제 안 쓰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네네. 예.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 안 할 거란 주장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프로에서 인터뷰한 이준석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250개 정당 사무소를 마련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포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어떤 판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사비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이란 당이 뭐 과거에 비해서 당원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비 수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러면 결국 사비로 다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다 절차가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뭐 저희 정보를 판단을 해서 지금 선거를 완주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주 일요일 날 13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14일 양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5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처리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현수막도 내걸고 유세 차량도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건데 이준석 네. 대표 얘기는 그거예요. 움직임이 국민의 당 쪽에 안 네.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가 사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만한 여력이 있겠느냐 뭐 네. 이런 정도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런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퇴하고 용퇴해라. 뭐 다른 설명은 다 사족이고요. 아주 왜냐하면 간결하게. 예. 이준석 대표는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이걸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설명까지 덧붙이는 건데 선거 출마해 보면 비용 든다. 단일화는 가당치 않다. 13일, 14일 개인 비용 써야 되는데 지지율 이래 가지고 뭐 아무런 선거 비용 보상도 못 받고 용퇴하라, 사퇴하라 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1일이라는 이야기의 의미를 들어보니까 이제 13일, 14일이니까 어차피 등록해봐야 돈 들어가니까 11일쯤 용퇴하고 사퇴해라 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2017년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가 교섭단체 대표를 했기 때문에 네. 정당 보조금 한 60억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당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대로 못하지 않겠느냐 네. 돈 지출을 이런 이야기인데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자기 개인 돈을 다 들여서 대선을 치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몇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자기 돈을 거의 선거 비용을 최소화해서 안 들이는 방법 또는 펀드를 펀드 받는 방법 또 안철수 후보의 또 개인 자산은 상당히 있거든요. 네. 끝까지라도 완주해야 된다는 나중에 15% 이상 득표를 하면은 전부를 보조를 받는 거고 전부 돌려받을 수 있죠. 10% 절반 정도. 네. 예. 그리고 13, 14일 이제 양일 후보 등록을 하는데 이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내야죠. 돈을 3억인가를 내는 네, 걸로 네. 돼 있더라고요. 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도 한마디 했어요.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였는데요. 협의를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안철수 후보에게 항복하라라는 얘기인데 그 안철수 후보가 체면이 있으니까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결국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은 또 여론조사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자,
정작 주인공인 안철수 후보는 매우 불쾌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너무나도 불쾌하죠. 윤석열 후보도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 10분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김연자 노래나 뭐 이효리 노래도 아니고 가능한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 안철수 후보가 불쾌한 이유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은 시종일관 이전부터 내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까지 그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불쾌하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후보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네, 오늘 이 정성호 의원이 그 이재명 후보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추구하는 정치적 노선이나 가치, 공약, 뭐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이 오히려 민주당과 더 가깝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로 성장한 정치인이다라면서 이 정치 세력의 구성에 있어서도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과 같이 하는 게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이 진행자가 안철수 후보와 공동 정부를 생각하고 있냐라고 물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려 있다라고 답했고요. 다만 세부적인 협상이 있어서 뭐 가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선 때 쓰는 말 있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다. 네, 요즘은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정치는 생물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치는 샘물. 샘물, 네. 약수같이 막 솟아오른다. 그러니까요. 네. 뭔가 새롭게 뭐 변화가 온다 뭐 이런 뜻입니까? 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알아서 생각하라고요. 네.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간결하게. 민주당이 근데 안철수 후보한테 총리직 등 제안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와 물밑 접촉에서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누가 만났다 어쨌다 확인된 바는 없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냥 순순히 이재명 후보 측의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응할 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책임 총리제가 가능할 수도 있는 이유는 뭐 그렇게 법을 고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송영길 대표가 언급을 한 바도 있고 지금 일단은 국회 의석이 다수당이 이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총리를 하는 경우에 인준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 총리제를 제안을 해서 공동정부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와 연대한다면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죠. 21대 국회죠. 네. 21대 국회가 내년 4월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2024 후년까지 갑니다. 후년까지예요? 24년까지 가죠. 예. 후년까지. 네네. 2024년에. 제가 왜 내년까지 생각?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선거 전략상의 메시지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되면 국회에 협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정상 기자. 네. 네 번째 쇼미더뉴스 뭐예요? 베이징은 남 탓이징. 어제는 또 코베이징 하더니 남탓이징? 네. 베이징 올림픽 판정 논란 얘기인데 이번에는 스키 점프 종목에서 또 다른 나라들의 불만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 스키 점프에서 그 대거 실격 판정이 나왔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이 유니폼이 헐렁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헐렁하다. 네, 이 스키 점프가 유니폼 규정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워낙 위험한 운동 종목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게 워낙 헐렁하면은 그것 때문에 좀 더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어느 정도 붙어야 된다. 이런 그게 규정은- 그래서 또 반칙이래요? 네네 있다고 하는데 옷이 문제는- 헐렁하면 이 날개처럼 더 그럴 수 있죠. 부양력을 가질 수 있다. 공기가 네네 있으니까. 날개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군요. 옷에 네, 대해서. 까다로운 규정은 두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이 선수들이 사흘 전까지는 경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치수를 잴 때 굉장히 좀 불합리한 기준으로 치수를 쟀다 뭐 이런 선수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 특히 이제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같은 이 스키 점프 강자들이 대거 실격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여기 중국 선수들이 또 있어요? 중국 선수들은 점프 종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중국 선수들이 우승을 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이 황대현 선수라든가 이준서 네. 선수 그 뼈 아픈 실격의 그 아픔을 맛봤던 쇼트트랙 말고는 사실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쇼트트랙에 더 편파 반정을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알겠어요. 점프 종목 얘기했는데 제가 이 평창 올림픽 할 때 그 전에 네. 평창에 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점프 대제가 올라가 봤잖아. 오. 와. 여름에. 점프 하셨어요?
점프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점프대 위에 올라가면요. 네. 그냥 발바닥이 간질간질해요. 아, 점프 한번 해봤어요? 인생 뭐 있니? 뛰어내리시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뛰어내려요? 예. 스키 점프 못하죠? 못하죠. 저 어떻게 합니까? 이 부피 나가는 정상근 기자나 이렇게 점프하면 더 착지할 때까지 거리가 멀 것 같은데. 굴러가죠. 저희들은 이제 스키 점프를 하면 그건 점프가 아니라 추락이라고 봐요. 네. 스키 신고 추락하는 거죠. 자, 점프 얘기 좀 해봤는데, 근데 뭐 중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입장이고요. 중국 언론은 오히려 우리에게 승복하라는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팡크 시인이나 지춘이 얼마나 반칙을 많이 했습니까? 이게 이번에도 런스웨이가 들어가던 남자 1000m 경기에서 보면은 같은 또 중국계입니다. 헝가리의 리우 샤오린 선수를 뒤에서 완전히 어깨를 밀치거든요. 잡아챘죠. 그게 말이나 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인민일보나 북경일보 특히 이 북경일보는 뭐 하는 신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시종일관 한국 선수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우리가 감정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중국이 해도 너무하고 아까 이 스키 점프나 다른 빙상 경기는 중국이 썩 잘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쇼트트랙에 더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요. 중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배종찬 소장도 이번 베이징 올림픽 맞이하면서 쇼트트랙 전문가가 됐잖아. 그러니까요. 레인 변경 위반이 뭐냐고 어저께 물어봤더니 뭐 일반 해설자보다도 네. 더 쏙쏙 와닿게 해설을 해줘가지고. 아니 우리 왜 TV에서는 올림픽 중계를 안 해요? 여보세요. 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알겠습니다. 수백억 들여야지 거기서 화면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김경래 PD가 그까지는 안 되네요. 안 되죠. 저 네. PD 월급 뭐 몇 푼 된다고 그걸 사겠어요. 수백억인데 뭐 중계권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자, 정상 기자. 네. 중국 네티즌들과 아미가 맞붙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 황대현 선수 그 실격 장면을 두고 지금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방탄소년단의 리더 RM 씨가 자신의 SNS에 이 황대현 선수의 추월 장면을 게재하면서 이 박수와 엄지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글은 남기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이제 중국 네티즌들이 이 중국을 모욕했다라는 의미의 해시태그를 달면서 굉장히 좀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그 RMC에 대한 인신 공격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자 그 아미가 그래서 들고 일어났군요. 네, 그 RM의 그 SNS에 관련된 악플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번엔 그 아미들이 이 보라색 하트로 도배를 함으로써 네, 이 악플들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역시 아미군요. 예. 이 와중에 요 얘기만 하나 마지막으로 김민석 선수가 또 멋진 역주로 동메달을 빙속에서 따냈습니다.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빙속 괴물 김민석 선수 이 중국에 정말 터무니없는 편파 판정이 있었지만 여기에도 1500m 경기에 이 중국 선수가 출전을 했거든요. 안 되더군요. 역시 이 네덜란드 강국입니다. 빙상의 뭐 최대 강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같이 챔피언이 된 올림픽 기록을 낸 선수 1위 금메달 선수와 함께하면서 3위의 기록으로 네. 우리 김민석 선수 4년 전 평창에서도 동메달. 이건 정말 아시아 선수가 해내기가 정말 힘든 것이거든요. 네. 김민석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6711님이 눈 뜨고 코베이징 동계올림픽이라고 짧게 문자를 보내셨고 점프 얘기했더니 0890님이 유격장에서 레펠 타고 점프하다 조교한테 물고문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점프하고 좀 다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오늘은 텃세 편파로 얼룩진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향한 응원의 한마디 듣겠습니다. 오늘 아주 쉬운 거예요. 자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눈 뜨고 코베이징 대한민국 노력과 땀이 왕 금메달이지. 부끄럽대요. 아니 근데 말을 다 끝내시기도 전에 노래가 먼저 나가는데요. 준비됐다고 봐야지. 이미. 항상 그래요. 네, 준비됐다고. 아니 이 편파 반청은 어떻게 할 자 거냐고요.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간결하게 코리아 팀 파이팅. 와 잘했대. 정상근 간결한 기자. 걸 좋아하시네요. 대수자님 또 스트레스 받고 나가겠네요. 김경래 PD 중국 국적인가요? 자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쇼미더뉴스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